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아침입니다. 낮에는요 어제보다 기온이 좀 더 올라가서요 일상생활하기 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의 삶 팍팍하기는 해도요 잠시 오늘 시간을 내서 가을볕을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즐길 때는 좀 잠시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금리 얘기 있습니다. 역시 삶을 좀 팍팍하게 만드는 현상이죠. 최종 기준금리 3.5%까지 간다. 예고를 한 거예요. 최종은 이 정도 갈 거다. 지금 어제 금리 올려서 3%가 됐습니다. 자, 빅스텝인데요. 10년 만에 기준금리 3%에 도달한 겁니다. 사상 첫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제로금리에서 1년 만에 꽁충, 그리고요 11월에도 또 회의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또 오를 수 있다. 근데 과연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내년까지 나눠서 올릴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요청했다. 지금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죠. 근데 이 기사는 조금 더 나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북한이 7차 핵실험할 땐 항모 그리고 핵 잠수함 순환 배치 등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을 무장하는 어떤 자산, 뭐 전략적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공유하는 방안, 이걸 좀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지금 파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고발 6일 만에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그렇습니다. 지금 서해 피격 사건 서면 조사 응하지 않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이 숨진 공무원 형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반발,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한국군이 쏜 에이테크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어요. 미군도 쐈고 우리나라 군도 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쏜 에이테크스, 이 미사일 2발 중에 한 발은 추적을 못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당시요 지금 현무 낙탄 있었잖아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또 구멍이 난 거 아니냐. 추적 실패입니다. 날아가는 거를 어디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오늘 뭔가 당국의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배경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숏자리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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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날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될까? 아주 짧습니다. 될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술핵 재배치, 사실 요즘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술핵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다. 고위력 핵무기가 맞다. 마치 전술핵, 그러니까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저위력 핵무기, 이런 표현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위력 핵무기라는 표현을 가능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등 미국과 논의할 것이다. 오늘요 신문마다 조금씩 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취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자, 여권 관계자의 말이에요. 핵 역량 급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배치 문제를
논의할 마음을 굳힌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핵 위협 커이자 강경 대책 맞불이다. 비핵화 선언 파기 땐 논쟁이 커질 수도 있다. 결정권을 가진 미국은 일단 부정적 입장 아니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죠.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이런 얘기를 본인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에 있었죠. 북한에 의해 이미 휴지 조각됐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파기돼야 된다. 자, 이거를 파기한다는 뜻은요. 아까 말한 고위력 핵무기를,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고위력 핵무기를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요.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한다. 이 의미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정진석 위원장 간단하게 한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기서 어길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문자 그대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공동선언 폐기 그리고 고위력 핵무기 재배치 이거와 관련된 논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제 재배치 주장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언론들 보도 보면 조금씩 뭔가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핵에는 핵이다. 그러니까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력 확보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쟁점이 좀 갈리고는 있죠. 근데 핵에는 핵이다. 여기에 공감하는 입장은 바로 재배치.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재배치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폐기한다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미국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원칙이었어요. 그 넓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인데 이게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거다. 그리고요.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도 낳는다. 여기에 더해서요. 동북아 핵 도미노 촉발. 만약에 우리의 핵을 우리가 뭔가 핵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는가? 대만은 가만히 있겠는가?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는가? 점점 더 뭐가 확산된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자, 윤영걸 대표님. 예. 이 두 번째 요 논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죠. 1991년에 예. 노태우 대통령 때 비핵화 공동 선언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그때 전술 핵무기 있는 거 철수하면서 앞으로 핵무기를 확보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는다 예. 선언을 했어요. 31년째 우리가 속아왔고 모른 채 했고 외면해 왔어요. 이제 진실의 문이 다가온 거죠. 예. 31년째 북한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 지킨 거죠. 핵 개발에 예. 총력을 다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7차 핵실험까지 앞두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핵이 끝났어요. 세계 4대, 5대 핵 강한 강국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핵에는 핵밖에 대응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 고강도 전략 전술 핵무기, 예. 전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예. 이거라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통해서 미국 거를 우리가 직접 핵무장은 안 하더라도 예. 순환 배치라도 상시화를 좀 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있었으면 지금 저렇게 러시아한테 전쟁을 당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하지만 러시아 본토에는 미사일 한 발도 못 쏩니다. 예. 핵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김정은이가 핵이 끝났는데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하겠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이 예. 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저는 만시지탄이고 이제 예. 진실의 문에 다서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이 진실은 저는 핵심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문재인 대통령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도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우리 공격했을 때 예.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반격을 해줄까?
북한이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 장착하고 있는데 미국이 공격받으면 수백만이 살상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미국도 위협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 아. 핵 우산 아무리 써야 예. 옆으로 비바람 불으면 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에는 핵. 그러니까 우리가 핵 무장하자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의 전술 핵을 상시 순환 배치를 해서 예. 한국 연안에 고정적으로 좀 두자.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할 수 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일본이나 대만도 핵무장을 할 테고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빚어지긴 하겠지만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우리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예. 저는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예.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이런 경고용 메시지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만큼 위기의식이 있다. 예. 이걸 알려주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미군이 들여온 핵이 900기 이상 있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그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1991년 그때 선언 이후에는 모두 다 나갔습니다. 밖으로. 자, 그걸 다시 들여오는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좀 더 나가서요, 우리나라 자체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이건 더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아까 봤던 논점 3가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표님은 이 두 번째 논점, 여기가 분명히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렇지만 핵에는 핵이란 이 원칙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 진실의 문,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일 수 있죠? 미국이에요. 미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근데 이제 미국 전문가들 얘기 오기 싫었는데 재래식 전력으로도 북한 대응 충분하다. 그러니까 재배치, 이른바 고위력 핵무기 재배치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지금. 근데 미국은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